삼품치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정유호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저희 선생님인 이제 김홍경 선생님이 이제 오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제 건강관계상 이제 나와서 이제 실 어떤 그게 안 돼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더욱더 제가 지금 현재 한의원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임상이 있는 만큼 더욱더 좀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따 끝나고 만약에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본인이 이제 자기가 한의사거나 한의대 학생이거나 연구 중이어도 중2 제 말이 못 보는다고 좀 몸이 아프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끝나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임상 시연도 함께 해서 이제 더욱 알찬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70세 디스크 환자이십니다. 근데 다리가 계속 잘 못 걸으시는 상태로 오셨는데요. 침치료를 오른쪽에 있는 소해열에 놨습니다. 소장경 수혈인 소해열을 놨고요. 지금 아프다 지금. 아까보다 좀 눈에 띄게 걷는 것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보다 아까 10였다면 지금 얼마 아파요? 사암침법은 이제 사암침법이라 하면은 그죠? 사암침법이라 하면은 원래는 이제 4가지 이제 환자의 증상을 보고 그것을 5장 6부의 허실에 따라서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하는데 허실에 따라서 4가지 혈을 사용해서 하는 침법을 원래 사암침법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암침법을 이제 우리가 그 사암침법을 연구하면서 사암침법을 4가지 혈만으로 사용한 물론 치료도 있지만 1개의 침도 놓을 수 있고 2개의 침도 놓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이거 하나로 나을 것 같아 그럼 하나로 놓을 수 있는 침이 바로 사암침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암침구 요결이라는 그런 책에도 보면은 딱 1가지, 2가지 정도의 침술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부모 김홍경 선생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제 이러한 삼부침법까지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께 오늘 사암침법과 삼부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 전통적인 한의학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1침 2구 3약이다. 1침 2구 3약이다.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침이고 두 번째는 뜸이고 세 번째는 약이다.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먼저 물론 뭐 약을 쓰시면 분은 약을 드릴 수 있고 침을 쓰시면 침을 쓰고 뜸을 쓰면 뜸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침이라는 뜻이 되겠죠. 침이 그만큼 효과도 빠르고 속효성이 나오고 그리고 효과적이다는 뜻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침 2구 3약이라는 그런 말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뭐 전 세계에서 오셨겠지만 앞으로 해외에 나가 자기 국가에 가서 쓰는 데 있어도 전혀 무관하게끔 여러분들께 가르쳐 줄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임상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첫 번째로는 사암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암침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암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육경과 그리고 육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쥐욕과 육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주된 내용인 삼부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부침법의 원리, 삼부침법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용해야 되느냐, 삼부침법을 임상상 활용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걸 요약해서 하고 임상시험까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법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다 알다시피 채침법, 그리고 아시침법, 그리고 원리침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뭐 중요하다, 어떤 것이 효과 좋느냐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들 나름대로 침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채침법은 이 고전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침법이 채침법이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어디 뭐 내가 허리가 아팠다, 그럼 어디 뭐 위중열이 좋더라, 그럼 위중열 놓는 침법이 다 채침법이고, 그 다음에 아시침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쪽에 해당되는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쪽에 해당되는 혈자리를 침을 놔서 치료하는 걸 아시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리침법이라는 것은 사암침법이 바로 원리침법에 들어가는데, 어떤 질환에 있는 환자가 왔다면 그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원인이 어떤 것이고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원리가 담겨있는 것이 원리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암침법은 이런 원리침법에 포함되는 침법입니다. 바로 사암침법은 조선시대 중기 사암도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암도인은, 사암이라는 선생님은 바로 스님이었죠. 스님이지만 그 침법을 연마하신 분입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식당에서도 티베트 승려분들이 티베트 의학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바로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중기만 해도 사실 관에서 있는 한의사들은 많았지만 직접 민중을 치료해주는 어떤 한의사들은 이런 스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약을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중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암 선생은 스님으로서 사암침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선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의 그 서문에 보면은 마음의 실정에 뜨고 가라앉음 잘 살펴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분이 굉장한 어떤 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면의 수양을 중시했던 스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암도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속설이 많은데, 뭐 사명당 대사의 수제자 임진왜란 때 그 외놈들을 붙이는 사명당 대사의 수제자란 말도 있고, 뭐 사명대사 본이란 말도 있는데, 일단은 조선시대 중기 사암 선생께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암 침법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이제 금호 김원경에 의해서 연구가 되면서 이제 색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분이 이제 오늘 원래 나와서 강의를 하려던 분인데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먼저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기 전에 마음을 치료하다는 것을 되게 학생들한테 항상 강의하고, 이분이 198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0회에 걸쳐서 한국의 한의사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고, 사암침법을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암침법이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암침법이 생소한 분도 있고 사암침법을 임상에서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사암침법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사암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암침법은 약 4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창안된 침법입니다. 사암 선생에 의해서 창안된 침법이고요. 이 사암침법은 음양과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침법입니다. 그리고 사암침법은 경락은 어떤 의식과 감정의 통로라는 어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침법이어서, 사암침법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이따가 강의도 하시겠지만 정신과적인 치료도 가능하고 마음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암침법은 오행침법을 중심으로 하는 침법이고요. 그리고 사암침법은 우리 몸에 있는 오수열, 사지 말단에 오수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목, 화, 토, 금, 수, 이 사지 말단에 오수열, 이게 예를 들어서 폐경이라 보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오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심할 때는 오수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치법이기 때문에 이제 몸이 뭐 배가 아프면 배에다 놓는다든지 뭐 심장에 놓는다든지 눈이 아프면 눈에 놓을 수가 없듯이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암침법의 원리는 뭐냐면요. 허하면은 엄마를 보호하고, 허 즉 보기모, 실하면은 자식을 사하는 실직사기자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할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허하다면은 이 토가 허하다면은 화를 내는 엄마가 이제 오행의 상승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엄마를 보여줘서 치료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세서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면서 이걸 사해주는 침법이 바로 사암침법입니다. 사암침법의 원리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것이 실하다면은 자식을 보여줘서 이것이 바로 생하게 해서 이것으로 다시 이렇게 생하게 자식을 보여줘서 자식이 이걸 극하게 해서 자식이 되는 이제 금을 실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너무 이제 실하다면은 바로 목을 통해서 목기를 강하게 해서 목기로 목극 토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사암치법입니다. 바로 사암치법은 이렇게 네 가지의 그 혈자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수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암치법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암치법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가 허하다면 비장이 허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장이 허한 경우에는 그 부모가 되는 심장의 화혈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비장의 화혈인 대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극을 해주는 대동과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극을 해주는 대동과 음백을 사해서 치료해 준 것이 사암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반대에 되는 실한 개념에서 말씀드린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암치법에서는 보호하는 거와 사화하는 거, 그리고 보호하는 거, 살하는 거, 허한 경우, 실한 경우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보호법과 사법, 복법과 사법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태경, 이런 대장경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주역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보시면은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계가 나오는데, 김원경 선생은 이 주역과 팔계에 대해서 연관을 이제 시켜서 이제 팔계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육경에 대해서 연관을 시켜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건 주역 64개고요. 주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참 중요시역이죠. 주역이라든지 태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태극계에도 바로 이 태극무늬와 건곤감리 이런 일을 해서 굉장히 중요시역인 게 우리 주역이고, 우리나라 한의학의 어떤 정통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건곤에서 건을 인맥이라고 치고, 곤을 인맥이라고 치고, 건을 동맥이라고 치고, 반을 접어서 서로 상대되는 개념으로 봐서 소양, 거름이 짝이고, 태양, 소음이 짝이고, 양명, 태음이 되는 것을 짝으로 봐서 치료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짝을 이룬 것들을 보시면은 건, 태, 리, 진 이런 식으로 봐서 여기서 동맥과 태음, 소음 이런 식으로 이제 짝을 이루게 되는 게 보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김원경 선생은 그 주역과 팔계에 대해서 이제 주역의 팔계와 경락과 연관해서 경락의 성질을 구분을 지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 중요한 이제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삼부침법인데, 삼부침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침법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는
일단은 오수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수열을 먼저 분석을 하였습니다. 오수열 어떻게 오수열을 분석하였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이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칩을 쓸 건데요.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수태음 폐경의 소상열을 보시면은, 수태음 폐경의 소상열이 보시면은, 이제 정열이죠, 정열. 정열은 바로 목에 속하고, 그래서 다 틀리죠. 이런 식으로 틀린 혈자리들을 바로 3부열인데, 이것이 바로 오수열 60개 중에서 18개가 3부열이고, 60개 중에서 36개가 바로 이 두 개는 같고 한 가지 틀린 거. 자, 혈성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2부열이고, 혈성이 세 가지가 더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소부죠, 소부. 소부 같은 경우에는 화. 소부가 수소, 풍, 분화, 그리고 그 심장, 화, 그 다음에 혈자리가 화죠. 화인 이 소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세 가지가 같기 때문에 천부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이 명칭은 뭐 기존에 있는 명칭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금호경영 선생이 이제 만들어낸 명칭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걸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치법은 바로 이 3부열만으로 이용하는 치법입니다. 그리고 뭐 2부열을 이용하고 3부열도 이용한 치법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은 3부열만 이용한 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부열 그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그럼 3부열을 이용할 것이냐? 아까 그 3부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을 3부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세 가지로 이루어진 신이 3부열이니까 몇 가지가 남아요? 5가지 중에서 5행에서 2가지가 남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3부열 같은 경우에는 5행에 있어서 그 환자를 봐요. 환자를 보고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이 두 개가 실하냐. 예를 들어서 목과 화기운이 실하다면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토, 금, 수, 혈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목금이 실하다면 상대적인 거니까 인체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목, 화, 기운이 이 사람이 만약에 실하다고 보면은 토, 금, 수, 혈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삼부 침법입니다. 쉽죠? 굉장히 쉽고, 이거는 5행의 원리, 5행만 그냥 알아도 우리 몸에 5행이 있다. 뭐 5행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5행이 돌고 5행에 따라서 음양 5행에 따라서 우리 몸이 생성되기 때문에 5행을 순환을 잘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잘 이제 건강해진다고 믿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목화가 실하다면은 반대로 토금수를 보여주게 되면은 목화가 너무 실하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토금수혈을 3부혈로 보호해서 치료해주는 치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3부 치법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3부 치법은 음양과 오행을 조절해주는 치법이 3부 치법이고요. 이것은 바로 체질을 이제 오행의 원리에서 체질을 구분해서 이 사람이 목이 실하냐, 화가 실하냐, 토가 실하냐, 금이 실하냐, 수가 실하냐를 봐서 해주는 것이 3부 치법이고, 두 가지 환자를 보고서 두 가지 강한 오행을 선택을 해서 나머지 세 가지 오행을 상대적으로 약한 세 가지 오행을 보여주어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3부 치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가 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하다면은 반대적으로 토금수가 약해질 때 토금수를 보호하는 내정이라든지 내정열, 척택, 금, 토, 수인, 척택열을 보호한다면은 치료가 될 것입니다. 아주 쉽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자를 보고서 목화가 실하다면은 그냥 이걸 놓으면 나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뭐 머리 아프면 머리에 넣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에 넣고, 허리 아프면 허리에 넣었지만 이제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냥 목화가 실하다. 이 환자가 만약에 목화가 실한 분이 그러면은 내정과 척택을 놓으면 되는 것이 바로 3부 치법입니다. 아주 쉽지만 또 그만큼 또 어려운 것이 바로 3부 치법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3부 치법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변증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3부 치법이 바로 18개가 되겠죠. 18개가 되면 18개를 한번 보시면은 목화가 실한 경우에는 척택 내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목수가 실한 경우에는 어제 해계가 되고, 이게 뭐죠? 목화죠. 그리고
수화가 실한 경우에는 소상 항복이 되고요. 수화죠. 그 다음에 목화가 실한 경우에는 척택 내정이 되고, 이제 금수가 실한 경우에는 대령 양릉천, 예를 들어 토수가 실한 경우에는 균 간사, 그리고 토금이 실한 경우에는 국택, 협계, 그리고 토금이 실한 경우에 토금이 실한 경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용천, 그리고 후계, 그리고 목금이 실한 경우에는 해계, 소해, 그리고 목토가 실한 경우에는 소태, 구류, 이런 식으로 18개의 혈자리를 사용해서 오늘 신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상을 보겠습니다. 소상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소상은 수화가 실할 때 치료한 것이 소상입니다. 소상과 항복, 소상 여기 엄지손가락 안쪽 이 부분이 바로 소상이 되겠죠. 소상이 되겠고, 항복이라 하면은 항복은 둘째 셋째 사이가 항복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화가 실하다면 어떤 경우 수화가 실할까요? 뭐 다 알다시피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감기 걸려서 몸이 오싹오싹 하면서도 열이 나고 춥고, 이런 경우에 수화가 실하는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소상 항복을 치료하면 아주 잘 낫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갱년기 증상,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경우에도 수화가 실한 경우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화가 실한 경우는 아주 그런 증상, 이런 것들을 치료하게 되면 잘 낫는 질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척택은 목화가, 아까 말씀드린 목화가 실할 때 척택 내정을 사용하는 척택은 바로 이 안쪽, 주관절 안쪽에 좀 들어와서 척택이고, 그리고 내정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이 가운데 내정이고, 이거는 목화가 실할 때이므로, 목화가 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상열이 있다든지 열감이 아주 너무 많은 사람한테 쓸 수 있겠죠. 척택 내정을 쓰면은 토금수가 보여져서 그만큼 몸도 시원해지고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계, 어제는 이 안쪽에요. 어제 해계는 여기고, 어제 해계 같은 경우에는 목수가 실할 때 어제 해계를 쓰겠죠. 어제 해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목기우는 뭐냐면은 이제 목기라는 것은 뭐 아까 이따가 얘기할 것처럼 맥이 현맥이라든지, 아니면 피곤한 상태면 목의 기운이 치성하거든요. 아니 화가 나도 목의 치성이 치성하고, 그런 어떤 목이 실하다든지 아니면 수가 실한 경우에 어제 해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해계를 치료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환자들 중에 쥐 나는 환자들 있죠. 쥐 나는 환자들, 쥐 나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차서 생기고, 많이 걷거나 운동선수를 많이 걷거나 차 생기는 경우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쥐 나는 경우에는 거의 즉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상에 가셔가지고 바로 응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중에 쥐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쥐 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다리만 주무르지 말고 어제만 눌러보세요. 그래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어제입니다. 그리고 대령 양릉천 같은 대령은 여기, 양릉천은 여기. 대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수가 실할 때 대령 양릉천, 목화토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령 양릉천은 금수가 실, 마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차다, 마른 사람이 찬 사람에게 대령 양릉천을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령 같은 경우에는 마른 사람이 좀 우울하다든지 몸이 차면서도 우울하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한 혈자리고요. 그 다음에 주음간사, 여기는 간사하고 여기 기움, 네 번째 발가락 여기 바깥쪽이 이제 기움인데, 기움하고 간사의 경우에는 토수가 실한 경우이기 때문에 뚱뚱하면서도 몸이 찬 사람한테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계곡택은 이 토금이 실할 때인데, 토금이 실한 경우가 좀 애매하거든요. 토금이 실할 때는 여러분들 토금이 실할 때는 좀 보통 체질인 사람 있죠. 뭐 저같이 약간 좀 살집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통 체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토금이 실한 경우, 토금이 실하다는 거는 토는 뭐예요? 토는 약간 이제 습한 거잖아요. 습한 거고, 금은 마른 건데, 토금이 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뚱뚱하면서도 마른 체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뚱뚱했었는데 좀 말랐어. 근데 요즘에 지금 마른 사람이 갑자기 잠깐 뚱뚱해졌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토금이 실하다고 보는 협계 곡택을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계 용천도 마찬가지로 토금이 실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소해태기 같은 경우는 소해는 여기 있고, 소해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 안쪽에 소해 이렇게 누르면 전기가 찝찝한 자리가 있거든요. 소해가 이 자리가 바로 소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태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과의 안쪽에 보시면 태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목이 실한 경우, 마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풍기가 있어. 마른 사람이 좀 예민한 사람도 있죠. 밥도 잘 안 먹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소해 태계를 치료해 준다면 풍기도 없어지고 예민한 것도 없어지고 좀 까칠한 성격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강의가 싫다고 그냥 마른 사람들 같은 바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소해 태계 응용하면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택 부류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 실하기 때문에, 토목이 실하다는 건 약간 토다라는 거는 습한 거, 뚱뚱한 사람, 토라는 거는 뚱뚱하다고 보고, 목이라는 거는 이제 목기가 있다는 건 풍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소택 부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이 풍기가 있는 경우에 소택 부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환자를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오행이 실한 것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심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혈자리도 다 제시가 됐고 어떤 증상이 있다 어떻게 치료했지만, 이게 안 된다면은 이 치법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맥을 이용하면은 가장 쉽게 환자를 보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맥에서 난경에 보시면은 목은 현이 금맥이라 나타나 있고, 그리고 화맥은 부대의 산맥이 나타나 있고, 토맥은 완이 대맥이 나타나 있고, 맥을 보시는 방법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 부대의 부단이 삽이 나와 있고, 수는 침류의 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맥을 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관 부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해가지고 맥을 보는 건데요. 맥을 볼 때 물론 맥을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방법 포인트로 맥을 설명하면서 맥을 한번 보시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지나가는 이 동맥의 처에 이렇게 딱 잡으면 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맥은 줄 같은 거예요. 줄. 맥에 있어서 맥이 이렇게 있는데, 맥은 보통 이게 만져보면은 줄이 아니라 이게 풍성한 이제 혈관이잖아요. 근데 맥이 현맥이라는 거는 그 줄이에요. 줄.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줄, 얇은 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노끈 같은 줄, 그런 줄을 상상하시 검고줄이라고 그랬는데, 의사에서는 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줄이 약간 급한 것을 현맥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맥이라는 건 목의 기운이고, 이게 봄의 맥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추운 가운데서도 봄 기운이 완연하게 오면서 추운 가운데서도 막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현맥이 있으면서 줄맥이면서도 급한 맥이다. 줄맥이면서도 맥이 탕탕탕탕 친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목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맥은 부대의 산인데 막 방방방 떠 있어요. 맥이 방방방 떠 있다. 맥이 여름처럼 술 한 잔 먹으면, 여러분들 술 한 잔 먹으면 맥이 방방방 뜨죠. 그 맥을 바로 화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대의 산. 그리고 토맥은 완이 돼요. 맥을 봤는데 완맥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맥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여러분 맥 한번 보시면은 맥이,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맥이 있는 듯 없는 듯,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맥이 벌떡벌떡 뛰어야 돼. 뛰면서도 안 뛰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맥을 완맥이라고 해요. 이 맥을 토맥이라 한다. 그리고 금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단이사. 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점처럼 맥이 뛰는데 약하게 뛰어서 점처럼. 그리고 산맥이라는 것은 의학인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산맥이라는 것은 좀 이제 맥을 봤는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맥이 좀 삐뚤삐뚤하는 경우도 산맥에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좀 맥을 봤는데 맥이 좀 거칠거칠한 맥도 산맥에 볼 수 있고,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한 번 쉬었다가 가는 맥도 산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맥을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맥은 침맥이면서 활맥이다. 이렇게 심한 거는 이제 맥이 딱 가라앉았다는 얘기겠죠. 가라앉으면서도 활맥이 있으면 수맥이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맥을 보시면 가장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목을 구분하는 거, 목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화가 실하다면은
편하면서도 막 부대압력이 나타나면은 목화가 실한 거예요. 목화 두 가지를 뽑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이제 뭐 산맥이 있으면서 맥이 한 번씩 걸르면서도 만약에 목이 나타난다, 현맥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금목이 실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증과 한증을 구분하셔야 돼요. 냉증과 한증. 수화를 구분하는데 초점이 냉증과 한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증에서는 여러분 뭐 사지가 냉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찬 걸 싫어해. 그리고 안색이 좀 이렇게 하얗게 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목이 뭐 마르지 않다든지, 그리고 뜨거운 음료를 찾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소변 같은 경우가 색깔이 좀 하얗다든지, 이렇게 설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맥이 느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한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증이니까 여기서 수가 실하구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가 실한 경우에는 열이 난다든지, 목이 마른다든지, 예를 들어서 찬 음료 속에서 찬다든지,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홍조가 일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변 같은 경우 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혀가 좀 빨간색이라든지, 맥이 좀 빨라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것은 화가 실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시하는 거는 이 마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화를 잘 내, 화가 잘 내. 화를 잘 낸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목화 소금수에다 노희 사 우공을 배속해놨거든요. 이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좀 성격이 좀 까칠해 그러면 목이 실하다.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잘 웃어요 막, 그냥 앉아두고 디하고 웃고 그냥 조금만 제가 웃겨도 그냥 딸딸딸대고 웃고 이러다면 화가 실하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왔는데 생각이 많어. 뭐 침을 맞을까요? 아니요. 좀만 생각해보고요. 약을 드실래요? 아니요. 좀만 생각해보고 이런 밤은 토가 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뚱뚱하다면 또 토가 실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가 많다면 토가 실하다고 보고, 이 환자가 왔는데 우울하다면 또 금기가 실하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공포가 많아. 침을 맞으라고 하는데 침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서 침을 못 맞겠대요. 하나만 맞겠다도 못 맞겠대. 아나토미아에서도 못 맞겠대. 이러면은 이제 수가 실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따라서도 목과 토금수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얼굴 형태에 따라서도 얼굴이 만약에 청색이다, 빨갛다, 토색이다, 약간 창백하다, 검은색이다, 이에 따라 목과 토금수를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 또 형상의학에서 보면은 이제 얼굴이 동그랗다, 네모나다, 이제 세모나다, 얼굴이 길쭉하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수가 실하다, 이거는 금기가 실하다, 화기가 실하다, 목이 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저주감류,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는데 고기까처럼 이렇게 좀 약간 고기처럼 이렇게 얼굴도 좀 한무처럼, 한무 봤죠? 한무 뚱뚱한 한무같이 얼굴이 좀 붕어처럼 생기면서도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가 실하다. 그래도 막 새처럼 이렇게 좀 얼굴 환한 사람은 화가 실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뛰어다니고 잘 왔다 갔다 활동적인 사람은 목이 실하다. 그리고 생김새가 꼭 우리 삼성에 오늘 여기 삼성그룹에서 나온 삼성연수단 삼성그룹 이건 회장처럼 이렇게 목이 짧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이 실하다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화 토금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목화 토금수가 실한 것을 두 가지만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삼부치법입니다. 환자를 보시고 두 가지 실한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실한 걸 찾고 나머지 세 가지의 삼부혈로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를 치료하고서 이 환자가 어떤가 보고 다시 만약에 안 됐으면 이거 결정이 잘못됐구나 다시 오게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삼부침법은요, 이상과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한의학에서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 음양 오행을 이용한 치법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다른 맥이라든지 뭐 체질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오행의 두 가지를 찾는 것이 바로 삼부치법이고, 증상보다는 환자의 체질을 보고서 오행의 두 가지 실한 걸 찾는 게 바로 삼부치법입니다. 삼부치법은 저희가 이게 발표된 지가 벌써 한 10년 됐는데 부작용이 참 적어요. 부작용이 왜냐면은 삼부치법은 아까 말씀드린 첨부, 화화와 뭐 톡톡톡의 첨부치법보다는 섞여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하면서도 뭐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어떤 질환들, 원인이 여러 가지 질환들에 예를 들어서 뭐 목이라면 풍, 한이라 뭐 수라면은 뭐 한 이런 식으로 풍한이 만약에 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들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열 이용해서 오행을 조절하는 치법이 바로 삼부치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음량을 조절하는 음량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산부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왔는데 뚱뚱하냐 말라냐를 먼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뚱뚱하냐 말라냐. 뚱뚱하면은 뭐가 싫어요? 토가 싫어하구나. 말랐으면 금이 싫어하구나. 그 다음에는 한열을 보면 돼. 한열. 뚱뚱하다 말랐냐를 봤으면 토금이 싫어하다는 걸 판단하고 한열을 봐요. 한열. 이 사람이 열이 있느냐 한증이냐. 열이 있느냐 열이 있다면 화가 실한 거고 차다면 한이 실한 거겠죠. 그 다음에는 남은 게 뭐예요? 목화 토금 화, 수, 파, 토, 금, 수는 얘기했죠. 그 다음 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격. 이 사람이 좀 약간 까칠해. 화를 잘 내? 아니면 맥을 봐요. 맥을. 아까 말씀드린 목의 맥 뭐라고 했지? 현 하면서도 금맥. 현 줄 같은 맥이 나타나면서도 급한 맥이 나타나면은 목이 실하구나. 그렇게 오수열 중에서 두 가지 실한 것을 간단하게 찾는 방법을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음량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김호경사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음량 건강법이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예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의사가 유물로 책을 한 권 남겼죠. 그것이 소돔이 경매시장도 엄청 비싼 값에 팔렸는데 그걸 비싼 값에 산 사람이 그 책을 열어봤어요. 단 한 줄의 글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항상 배는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하라. 그러면은 모든 의사들이 너를 비웃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한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의 기본 원칙은 두 한 조결. 머리는 시원하게 하면서 다리는 따뜻하게, 배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아랫배는 따뜻하고 위에는 시원하다면 이게 순환이 되겠죠. 근데 아래가 차고 위에가 열이 있어봐요. 그러면 위에는 열은 위로 따라놓고 찬 건 따라놓으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음량 건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음량 건강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두 한 조결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마른 곳 산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법을 달리해야 돼요.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적인 음식, 마른 사람은 양에 속해요, 음에 속해요? 다 아시다시피 마른 사람은 양적이겠죠? 또 음적인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막 달고 시고 느끼하고 막 미끈미끈한 음식들, 막 치즈, 버터 막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겠죠? 근데 뚱뚱한 사람들이 만약에 치즈, 버터 잼, 딸기잼 이런 거 팍팍 묻혀서 먹으면 어울려요? 아니죠.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 약간 땀 흘리고 마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좀 맵게 드시고 맵게 없다면 좀 담담하게. 우리가 단미라는 거는 오장육부를 거치지 않고 소변도 바로 소변 배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미를 먹어서 조절해야지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량탕은 이제 동의보감에 나온 동의보감 생수탕이라고 소개된 것인데 항상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찬물을 살짝 3분의 1 정도 섞어서 찬물은 내려가고 뜨거운 물이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하시 바로 음량탕입니다. 동의보감 생수탕이라고 소개됐죠. 이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서는 토사강난 이런 질환들에 응용된다고 그러는데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증상들에 응용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질환들 사지가 저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식의 지금 소화가 안 돼 이런 식의 증상들에 이 음량탕을 먹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음량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할 때도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여기까지 다 담그지 말고 배꼽 위에까지만 담그고 손은 여기 그림에서 잠시 손은 약간 빼서 아래는 따뜻하게 위에는 시원하게 위에 막 머리 열이 올라가면 찬물 좀 쫙 붓고 그래서 순환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겠고 항상 다리는 따뜻하고 위에는 시원하게 한다. 에어컨 여름 에어컨 틀더라도 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지만 아래는 좀 한국에 같은 경우 온돌 평가가 있잖아요. 따뜻하게 해준다면 더 건강에 좋겠죠. 그 다음에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양적인 사람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좀 천천한 운동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되 활발하게 뛰기 춤추고 이런 것보다는 마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한다든지 참선한다 이런 식의 운동법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좀 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 마른 사람들은 양적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는 것이 좋고 음악을 듣더라도 좀 느린 음악, 명상 음악 같은 걸 좋고 뚱뚱한 사람들은 반대로 좀 음적이기 때문에 양적인 것들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좀 다이나믹한 운동 예를 들어서 춤을 추다 재댄스 쓴다든지 아니면 유산소 운동하는 이런 운동이 좋을 것이고 환한 색깔이 좋고 빠른 음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사암침법 중에서 사암침법을 바로 우리가 그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인 금호기몽경의 삼부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정환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정환 선생님 강의 이후에 임상시연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혹시 몸이 어디 설치한다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여기서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실습에 참여해서 해보고 싶으신 자기 통증이 있거나 아픈 데가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시연을 할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네, 이쪽에 앉으시고. 어디가 괜찮은데? 이쪽으로 얼굴에 막 여기 피부에 여기 있고 상열감 같은 거 그래서 머리 막 지울성 피부염 지울성 피부염과 상열감을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러면은 아까 그 두 가지 실한 것을 찬다고 했죠. 삼부열의 관점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이 말랐어요, 뚱뚱해요? 마른 편이죠? 마른 편. 본인이 말랐다는 생각이 뚱뚱했다는 거예요. 마른 편이라 마른 편이죠. 마른 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지금 호소한 증상들이 열증인가요? 한증인가요? 열증이죠. 그럼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마르고 열이 있다. 금화가 실하다. 내지는 금목이 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화가 실하다는 게 사실 그 삼부 침법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그 이부열로 갈 수가 있는데 금화가 실해서 나머지 금화가 실하다면 목, 토, 수를 보여야 되는데 목, 토, 수에 해당하는 삼부열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을 지금 지금 본과 2학년생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맥이 어떤가? 맥이 빨라야 돼요. 느려 보이는데. 이분은 지금 맥은 느린데 열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지금 증상은 열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 맥은 느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몸은 차다는 거예요. 그죠? 맥이 아까 느리면은 제가 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맥이 빠르면 열증이 있다는, 뜨겁다는 거고 몸은 차지만 증상은 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는 차거나 아래는 차고 위는 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상열 하한에 아까 수화가 실할 때 쓰는 무슨 치료를 한다고 그랬죠? 소상. 얘랑 항곡을 수화가 실하니까 목, 토, 금, 혈을 보호하는 소상이나 항곡을 치료하면 되겠죠. 본인이
추위도 많이 타요, 더위도 많이 타요? 추위를 많이 타죠. 추위를 많이 타죠. 추위를 많이 타지만 위로는 열이 뜨기 때문에 얼굴도 약간 좀 불그스하면서도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소상 함곡을 갖다가 주기차게 응? 지압도 하고 침도 맞고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 한의과대학생. 학생이세요? 그러면은 지압 소상이 여기니까 소상도 지압도 하고 함곡도 지압하고 그러면은 뭐 지금 단 시일 안에 지금 뭐 당장 이 뭐 지루성 피부는 쏙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은 좋아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침을 뭐 놔둘 수도 있겠지만 침 미치긴 하지만 뭐 한 단시일에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서 지압도 하고 그러면은 되게 많이 좋아질 겁니다. 소상 지압은 소상 여기 있죠. 소상 안을 계속 지압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 보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좀 몸도 따뜻해지고 위에는 열도 내려가고 아까 말씀드린 음량탕 뜨거운 물 찬물 섞어서 계속 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아래는 따뜻해지고 위에는 좀 시원하게 돼서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다른 증상은 또 있어요? 네? 혹시 뭐 무릎 같은 데 아프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혹시 뭐 다른 증상 없이 뭐 엄청 지금 아프다 뭐 이런 증상 있으신 분 있나요? 뭐 어깨가 뭉쳤거나 뭐 그런 분들? 이런 식으로 산부열을 보실 때, 산부열을 볼 때 그냥 일단은 이분이 처음에는 말라냐 뚱뚱하냐 제일 보기 쉽잖아요. 그걸 보고서 토, 금을 일단은 살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증상이 열증이나 한증이냐. 이 사람 증상은 지금 열을 호소했거든요. 위로 지금 막 머리 지루성 피부염에다가 지금 뭐 얼굴도 뭐 아까 뭐 그런 증상을 호소했는데 막상 맥을 보면 맥이 느려요. 여기 지금 본과 2학년 여기 선생님도 얘기하시는 맥이 느려요. 그렇다 보면은 실제 몸은 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하면서도 열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이나 함곡을 써서 치료할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임상 시연 또 다른 혹시 지원자 있으세요? 예. 어디 갔대요? 목이 이게 좀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움직일 때도 되게 많이 움직일 것 같고 목이 아프다고 목 이렇게 움직여봐요. 아파요 지금? 네, 당기고 그래요? 네, 맞아요. 아프고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다시 한번 당겨보세요. 아파요 지금? 아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당겨요?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말랐어요? 뚱뚱해요? 말랐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살집이 몸무게 몇 킬로예요? 72kg, 키는요? 180. 마른 편이죠, 그렇죠? 네. 말랐다고 보고 그러면은 추위를 많이 타요, 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더 많이 타는 편이세요? 네. 뭐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가을이 좀 가을이 좋아요? 시원한 가을이 좋아요? 네. 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져보면 여기가 많이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추위를 많이 탄다고요? 근데 뭐 썩 많이 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맥을 보면은 맥이 사실 맥을 보면은 맥이 그렇게 많이 뭐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사실 맥이 그 아까 그 맥에서 그 토가 실한 맥이에요. 조금 맥이 완맥이랑 다르죠, 완맥.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을 봐도 약간 좀 각져 있잖아요. 각져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금기가 실하다고 보고 금토가 실하다고 보고 한번 치료를 해볼게요.
저도 물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틀리면은 바꿔서 다시 침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치료를 해보고 한번 침은 원래 저희가 붉은 걸 쓰지만 오늘은 임상 시연상 뭐 알코올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도 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일단 소독 안 하고 치료하겠습니다. 소독을 해야 돼 원래는요. 후계를 치료했습니다. 후계를. 구입보살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목 한번 움직여보세요. 지금 어떠신가? 지금 아프세요 지금? 아까보다 괜찮죠? 아까보다 지금 다시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까보다 아까-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움직이면은 아까 10이었다면 지금 얼마 정도 됐어요? 아까 10 정도 아팠다면 지금 거야.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환자분을 보실 때 이분이 증상이 지금 아까 말했지만 뭐 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실제 맥을 보면은 맥이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차다고 몸이 차다고 그러지만 또 가을을 좋아한대요. 시원한 걸 좋아한대요. 차다고 그러면 봄을 좋아하거나 여름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가을을 좋아한다는 것도 거기서 이제 환자분의 말을 믿지 말고 일단은 맥을 보고서 맥에서는 어떤 맥이냐면 토가시한 맥이에요. 맥이 느릿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맥이 지쳐있고 이런 맥이에요. 그리고 맥이 아주 끈적끈적한 아까 제가 말한 그 무슨 맥이냐면 토가시한 맥이어가지고 근데 또 얼굴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거든요. 각이 져니까 금토가 실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 제가 후계를 써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토가 실한 게 사실 굉장히 금토 실한 걸 찾기는 굉장히 힘든데 마침 이렇게 또 환자가 또 맞으니까 금토가 실한 것도 보고 그걸 치료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금토 실한 경우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셨네요. 굉장히 뭐 뚱뚱하고 차다는 거 확실히 분명히 되니까 치료가 쉬운데 금토가 실한 건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체질도 뭐 이렇게 마른 체질도 아니고 보통 체격에다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포금이 실하다. 모습도 보고 맥도 보고 맥이 좀 끈적끈적한 게 약간 나중에는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운동도 좀 하고. 왜냐면은 맥이 끈적끈적하다는 거는 몸 피 혈관 자체도 끈적끈적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는 이 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몸에 있는 어떤 질환들 이런 것들이 맥에 다 나타나거든요. 호수에서 누가 한 탕보에 잔잔하게 풀려가서 맥까지 오잖아요. 맥이 끈적끈적하다면 몸이 끈적끈적하다는 거고 몸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지쳐있고 막 자고만 싶고 그렇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피 혈관 같은 것도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운동을 좀 하고 네. 좀 보약도 먹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임상치료 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게 싫어하는지 알고 싶다 그냥 네 나오세요. 예,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저희 학생이죠? 네. 한의대 학생. 조금 있다가 드시고 소독하시고 소주로 알코올 없으니까. 네. 네, 주머니가.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 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침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침이에요. 학생들도 오행 다 배웠죠? 쉽잖아요, 오행. 뭐뭐 싫어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쓴 논문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해민서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해민서. 학생들이 오면은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해서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와서 한번 침을 내가 저기 공부하고 싶다면 오셔가지고 침 치료를 해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지금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 건 잘 모르겠고 네. 탈모기가 좀 있는데. 아, 탈모기가 있어요? 네. 그래요. 취타예요? 아니, 딱 보면 뚱뚱해요? 말랐어요? 뭐, 보통이죠, 보통 뭐 이렇게 본인은 말랐어요? 뚱뚱해서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았어요? 네. 취타요? 더위타요? 그러니까 더 못 참는 거요? 네. 추위를 타요? 더위를 타요? 둘 다 타죠. 둘 다 타요? 추위도 타고 더위 타고? 예. 여름 좋아요? 겨울 좋아요?
저는 겨울엔 따뜻한 게 좋고 네. 여름엔 시원한 게 좋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탈모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맥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맥이 어떤가? 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본과 2학년 엉흥대학교 맥이 어때요? 아까 제가 목하 토음술 얘기했잖아요. 어떤 맥인 것 같아요 지금? 빠르고 또 있는데 줄 같아요? 줄 같아요? 줄 같아요? 맥이? 네, 맥이 좀 줄같이 있죠. 맥이 지금 현맥이라고 줄같이 맥이 좀 풀어지지 않고 맥이 줄 같대요. 그럼 현맥이라고 그랬죠? 현하면서도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실하다고 그랬죠? 아까? 뭐가 실하다고 그랬죠? 목이 실하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목이 실한 거예요. 목이 실하다는 걸 하나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무게가 70보다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70보다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 키는? 173이요. 73? 그러면은 173에 70 정도면은 좀 약간 통통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확 저긴 아니어도 일단은 약간 살집이 있고 뭐 추위도에 그렇게 한열 관계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로 가까운 토가 실하고 목이 실하다는 곳으로 소택 구분을 모아면 되겠죠. 소택. 목이 실함으로 금, 수, 혈이, 뭐죠? 수가? 수의 비자. 그러니까, 목이 실하니까 금, 수, 혈이 소택을 모으면은 되겠습니다. 소택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어깨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어깨 이렇게 해봐야지. 아파요, 어깨는? 좀 아프죠? 어깨 아파요, 지금 이렇게 하면? 목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네요. 아파요? 제가 일부러 만져서 아프게 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요 증상부터 한번 치료를 해줄게요. 이 사람 지금 전 세계로 유튜브 나가는데 지금. 그래, 유튜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알코올성으로 시술해야 돼요, 알코올성으로. 아, 이거가 바로 나타. 어디 학교 몇 학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2학년. 얘가 2학년도 수수는 진이 바로 삼부치법이에요. 5행만 알면 돼, 5행만. 지금 맥을 보고서 바로 지금 고개 한번 돌려봐가지고 어때 지금? 아파요 지금? 아까처럼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아까 할 때처럼?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아파요 지금? 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다시 한 번 해봐요. 해봐요. 어때 지금? 아프긴 아파요 지금도? 안 아프다고 해야 끝나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아니 아파요. 손이 더 아픈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요? 네. 아, 이거. 아까만큼 아파요? 원래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서? 지금 제가 아까 카메라 풀어보세요. 만지는 건 덜 아파요. 만지는 거 아파요? 예, 확실히. 근데 일단은 뭐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근데 탈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토택을 치료하면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 같은 게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성격이 좀 있네. 예. 겉보기 같은 게. 저 성격 완전 있어요. 성격이 좀 까칠해요. 의외로. 겉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알바는 다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맥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 그 줄 같은 현맥이 있나 없나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또 이게 삼부치법의 특징은 바로 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맥을 보기 때문에 아까 그 줄 같은 맥이 있어요 없어요? 맥을 부드러졌죠. 그러니까 맥을 보면 바로 표시가 나요. 아까 그 줄 같은 아까 목비가 실하다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임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멀리 계시는 지금 해외에 계시는 우리 한의학자 여러분들도 바로 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맥을 통해서 알아보고 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지는지. 아까 현맥이면서 급한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맥을 보면은 지금 바로 맥이 풀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지금 뭐 여기까지 하고요. 목토가 싫어하는 사람, 아까 그리고 수화가 싫어서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저기 토금이 싫어서 어깨가 아픈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굉장히 지금 뭐 다양하게 지금 3케이스지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앞으로 만약에 더욱 만약에 여기 계시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뭐 학생들 더욱 공부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매일 지금 한청에서 엑스포가 끝날 때까지 해민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내가 학생인데 내가 좀 도우러 왔다, 도우미로 참여해달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치료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더욱더 공부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꼭 침도 배우고 예과 2학년도 치료할 수 있는 치법이니까 한번 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따가 가서 빼고 소독하세요. 네. 네. 이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임상시연 마쳤습니다. 오늘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뭐 3부 침법 아니고 뭐 2부 침법, 뭐 첫 침법 있지만 일단 3부 침법을 많이 연마하고 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간다면은 뭐 이렇게 침에 있어서 여러분들 쓰시는데 또 환자 보는데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드려서 감사합니다.